이 아이에게 너의 효능감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건 자존감을 올리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본인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정이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좋아지고 내가 뭘 못하면 싫어지고 이런 거라면 우리는 언제나 늘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에 집착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영국 달팽이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냐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항상 많은 질문을 주시는 자존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에 대한 질문도 많고요. 부모님들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자, 우선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신데 저는 자존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자존감은 뭘까요? 자존감을 얘기할 때 꼭 자신감이라는 단어랑 연결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내가 뭘 좀 잘한다 이런 효능감이 있는 거,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게 자존감 아닐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자존감이라는 단어는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감정입니다. 내가 뭘 잘한다 못한다 얘기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가 이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 자신에 대한 호감도 비호감도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는 말은 나 자신에 대한 호감도가 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좀 괜찮다, 나는 나를 좋아한다 이런 감정이 없이 나는 내가 별로야, 그래서 내가 뭘 잘하지도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뭘 잘한다 못한다의 느낌 이전에 내가 나에게 느끼는 감정이 어떤가, 이게 바로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데도 일을 할 때 나 못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자신감이 굉장히 넘칠 수 있게 데이터가 확실한 분들, 공부도 잘하고 체육도 잘하고 뭐 사람들에게 뭐 너는 이쁘다 잘생겼다 친절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별로예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높다고 해서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효능감이 있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줬다고 해서 내가 나에게 느끼는 감정인 자존감이 언제나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나 자신의 혹은 내가 아끼는 아이가 자존감이 낮다라고 판단하시는 시점은 이 아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좋지 않구나, 비호감이구나, 자기 자신을 비호감으로 느끼는구나 라고 보셨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건 이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호감도를 느끼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야, 넌 이것도 잘해. 너 이것도 잘하잖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했다. 멋지다.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해주면서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이 하는 행동들에 좋은 느낌을 가지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거 일면 필요한 방법입니다. 자존감이 무엇인지에 대한 핵심을 아신다면 이 아이에게 너의 효능감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건 자존감을 올리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본인의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정이 내가 뭘 잘한다고 해서 좋아지고 내가 뭘 못하면 싫어지고 이런 거라면 우리는 언제나 늘 내가 잘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에 집착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칭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거나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나의 자존감은 또 언제든 위험에 빠지고 위기에 설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건 또 자존감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계속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기면 자존감은 계속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라면 우리는 언제나 그 상황을 컨트롤해야 될 거예요. 그때마다 칭찬을 잘해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칭찬을 잘 받아도 자존감이 낮은 학생들이 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어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존감은요, 나의 존재에게 느끼는 호감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전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나의 존재 자체는 받아들여요. 우리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존재하지 않는 걸로 바꿔버릴 수는 없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경험이 우선해야 합니다. 내가 뭘 한다, 뭘 잘한다, 그래서 나는 가치롭다, 나는 유능하다 이런 감정 이전에 나는 그냥 나 자체로 지금 여기 존재하는데 그것만으로 괜찮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요, 나의 존재에 대한 호감도를 쌓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존재에 대한
수용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세워주고 싶다 얘기할 때는요,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용의 마음, 수용의 경험을 먼저 이 아이에게 쌓아줘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이런 기분을 가져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진짜 존재 그 자체로 괜찮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나는 그냥 나로서 괜찮다, 이럴 수도 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근데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뭐 결과를 잘했고 이렇게 할 때만 내가 괜찮다는 건 아직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나는 나로서 서기가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은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뭐야, 왜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 너 불안하지도 않냐? 너 괜찮니? 너 계속 뭐 잘 안 돼도 괜찮아? 뭐 그렇겠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유 뭐 잘하겠지 뭐, 안 돼도 상관없고. 이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안 돼도 상관없고 나는 나로서 나의 존재에 대한 감정은 그냥 존재 그 자체로 괜찮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용이라고 아셨어요. 수용의 감정이 가득히 들어가 있어야 이게 자존감이 높은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는 효능감, 그리고 내가 뭘 잘할 것 같은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대표해주는 단어가 감정이 아니다. 아셨습니다. 자, 이제 그럼 아이 혹은 우리 자신도 수용을 받는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수용해주는 어른들이 주변에서 이 아이에게 수용의 경험을 넣어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넣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워크숍에서 교육드리는 행동 중에 아이 주도 놀이 딱 10분, 15분, 20분 세팅하시라는 말씀 드리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도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받아주는 경험의 장을 우리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이 주도 놀이가 되는 거고요. 아이와 함께하는 이 어른의 입장에서는 아이 수용 놀이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수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 하지 마세요 말씀드리는 기준들이 있죠. 첫 번째는 지시하지 말아주세요. 자, 지시를 한다는 건 이 아이의 행동에 있어서 도와준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데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는 지적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수용은 뭐냐면 내가 책을 가지고 와서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이걸로 레고를 하든 뭘 하든 안전한 세팅에 위험한 수준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하든 수용해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렇게 하면 재밌을 거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 아무리 아이를 도와주는 입장의 마음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이것은 아이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하지 않고 아이가 하는 행동, 아이가 주도적으로 하는 행동을 그대로 읽어주시는 것이 수용입니다. 너는 책을 가지고 왔네? 책을 그렇게 쌓아? 3층 4층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아이가 하는 행동을 계속 생중계만 해주시면 이 아이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계속 그대로 그냥 가만히 듣고 받아주고 있는 사람을 느끼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이 놀이의 시간을 굉장히 즐거운 시간으로 바꿔서 즐거운 호르몬을 넣어줘서 이 아이 자존감을 올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건 지금 자존감을 위한 놀이가 아니라 즐거운 감정을 일으키기 위한 다른 목적의 놀이가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존감을 위해서 수용하는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질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또한 이 아이의 놀이에 자꾸 개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 놀이를 있는 그대로 네가 주도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수용의 마음이 조금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그건 뭐야? 이건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대화를 즐겁게 너와 상호작용을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상호작용 놀이로 가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시간은 수용 놀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지 않고 아이가 물어보는 말엔 대답을 해주시고 아이가 하는 행동을 그냥 그대로 계속 보고 바라보시면서 계속 이 순간을 받아주고 있는 것, 그 자세를 여러분의 몸에 가득 담아서 이 아이가 가득 깊이 있게 느끼도록 해주시는 그 경험의 장을 만드시는 중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질문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계속 생중계 해주면서 바라본다. 그게 바로 아이 수용 놀이예요. 자, 이런 놀이를 하루에 10분, 15분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충분히 너가 무엇을 하든 내가 받아주고 있는
그 경험의 장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가 놀이를 하다가 우리가 보기에 조금 이건 자존감이 높은 방향의 감정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감정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엄마 나 힘들어, 나는 잘 안 돼, 짜증나 라고 얘기할 때 어라 이거 자존감이 낮은 발언들이다, 그런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고쳐주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야, 너 잘했어, 내가 보기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 또한 수용이 아니죠. 그걸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자,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하는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한다. 그 순간에도 수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기분이 좋아도 너고 기분이 나쁜 것도 너다. 나는 그런 너를 수용한다. 이런 경험을 이 아이가 계속 타인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타인을 통해서 경험하면 이게 계속 습득이 돼서 자기 자신을 수용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 정말 나는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행복해도 괜찮고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고 나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바로 자존감이 높은 순간이에요. 자, 그래서 아이들을 수용하는 경험, 그 경험을 해줄 수 있는 놀이를 잘 세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어떡하나요? 어른들은 어떡하죠? 우리를 수용해주는 타인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 타인이 또 시간이 없네요. 그 타인이 이 공간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떡할까요? 자, 어른들은 우리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수용해주는 그런 경험의 장을 만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자신을 수용해주는 그런 활동들, 수용해주는 경험을 일으키는 그런 경험의 장을 열어주는 걸로 좋은 것이 저는 마인드풀니스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인드풀니스 활동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져야 하는 좋은 가치들, 태도들, 이런 것들을 숨겨놓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명상이라는 활동을 하는데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잡생각을 없애고 생각을 비우고 이게 명상이 아닙니다. 마인드풀니스 명상이 가져다주는 많은 가치와 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용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니스 활동들을 하시면 나를 수용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디자인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마인드풀니스를 가르치는 곳이 있다면 한번 그곳에 가서 여러분 자신을 수용하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 오신 뒤에 일상에서 틈틈이 자주자주 여러분 자신을 수용하는 그런 경험을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어 있는 날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존감은 그렇게 높아질 겁니다. 자, 자존감에 대한 얘기로 오늘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다행이에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에 어른들이 있고 아이들은 두뇌 발달의 시기상 타인과의 경험에서 자기 자신이 가져야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좀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열심히 필요한 것들을 좀 준비하고 세팅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활동들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잘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천천히 부드럽게 살 수 있는 순간들이 틈틈이 자주자주 일어나길 바랍니다. 영국 달팽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